제사 지내는 방향. 며칠 전에 이제 구정이 이제 지나갔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제사를 많이 지내셨을 거예요. 그죠? 제사를 어느 방향으로 지내셨는지 아시는 확인 같은 거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집 구조가 이상해서 보통 한국은 집을 남향으로 지어요. 근데 요즘 같이 이런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걸 많이 짓는 이런 세상에는 남향으로 집을 짓기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냐면 도로 쪽으로 문이 열리게 집을 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 방향이 남쪽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를 이렇게 집에 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도 뭐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 않고 저한테도 별로 안 좋고 이래서 그냥 막 뭐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제사 지내는 방향이 서쪽으로 지냈더군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낸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지낸 거죠. 여기서 절을 하고. 어, 근데 아버지는 또 이쪽이 북쪽이라고. 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버지도 뭐 잘못 알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번 구정에 북쪽이 제사상을 이제 이렇게 진 거죠. 그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게. 그래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왜 집을 남향으로 지었을까? 이것 때문이죠. 보통 보면 출입문이 남향으로 이렇게 짓게 되면 출입문이 여기 이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 제사상을 보통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 보통 여기 이렇게 차린다고요. 그러면 그죠? 여기 이렇게 차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절을 이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죠. 북쪽을 보고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집을 남향으로 짓나 봐요. 근데 가끔 이렇게 방위가 보면 헷갈리죠. 저희 시골에 할아버지 예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지금 집이 이렇게 오래돼서 무너졌지만 집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집이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여기는 이제 헛간이고 여기는 사람 사는 집이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제사를 이렇게 지냈거든요. 제사를 이렇게 지냈는데 방향이 틀렸죠. 그러니까 제사를 이렇게 지내야 되죠. 근데 이 집 구조가 이렇게 집이 안 나오는 거죠. 이 땅이 이런 모양으로 생기다 보니까 집을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어. 집을 이렇게 지으면 이상하니까 맞바람이 이렇게 불거든요. 바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부니까 아마 집을 이렇게 지어 놓은 것 같아요. 춥다고. 집을 이제 만약에 남향으로 지으려 그러면 이렇게 지어야 되죠. 그죠? 뭐 이렇게 지었어야 되죠. 집을. 아무튼 이렇게 집을 시골에는 예전에 그렇게 지었더군요. 그 제사를 이쪽으로 보고 지냈는데 물론 그 방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와서도 제사를 이쪽으로 지냈어요. 근데 이상한 거죠. 집에 자꾸 공안이 생겨 뭐가 자꾸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의 사주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제사 지낼 때는 몸이 아픈 거죠. 몸이 아파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 어, 몸이 굉장히 아파요. 제가 목성이거든요. 제가 나무에 성질이 많은데 이쪽 금으로 보고 전을 하니까 몸이 아파요. 제사 끝나고 나면 어,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거죠. 지금 몸이 아프면 일을 못 하니까 활동적이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쪽이 자꾸 몸이 아파요. 음. 그리고 또 제 아버지가 쥐띠인데 쥐띠는 보통 수거든요. 제 아버지도 건강이 안 좋죠. 금쪽으로 물론 크게 다치진 않는데 몸에 자꾸 질병이 생기죠.
왜냐면 물에다가 쇠를 넣어놨으니까 쇠가 녹이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 좋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전하니까 이 금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나마 버텼던 게 제가 용띠다 보니까 이제 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죠. 토의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금이니까 설령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목의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 용띠라서 토가 있기 때문에 금이 그래도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뭔가 몸이 아프죠. 나무니까 뭔가 찌르죠 자꾸 도끼 같은 걸로. 그죠? 그러다 보니 몸이 자꾸 아픈 거예요. 그냥 버틸 수 있었던 건 제가 용띠이기 때문에 버텼던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용띠가 아니고 어떤 목의 성질을 갖고 있는 만약에 토끼띠라든지, 그죠? 토끼띠였으면 전 아마 이쪽으로 절을 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몰라요. 용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절을 했지만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북쪽으로 절을 하고 변화된 거 뭐냐? 시원함. 제사상을 이렇게 딱 차려놓고 이제 작은 아버지 이제 작은 집이 대구에 있는 우리 아버지 동생 이 제사를 지내러 작은 집 식구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미리 차려놓죠. 이제 오기 전에 그 차를 타고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제사상을 이쪽으로 딱 차려놨는데 이렇게 딱 집에서 이렇게 제 방에서 컴퓨터 약간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뭔가 시원한 거예요. 지금 북쪽 기온이 약간 찬 기온이잖아요. 그죠? 찬 기온이라서 러시아 쪽 기온이 북극에 있는 찬 기온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때하고 차이가 나요. 그게 뭐가 또 차이가 나냐면 원래 올 초에 어머니 제사였거든요. 그때는 땀을 막 비 오듯이 흘렸어요. 뭐 그전에도 안 그랬냐? 그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막 이렇게 제가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편이거든요. 몸에 열이 많아서 땀을 굉장히 많이 났는데 땀이 제사 끝나는 동안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더니 땀이 안 나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 신기해서. 그러면 다른 방향은 어떨까? 그러면 동쪽으로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남쪽으로 절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희 시골 풍습은 어떤 게 있냐면 제사를 다 지내면 화장실이나 그 옛날 이제 헛간 같은 그러니까 지저분한 곳 있죠. 집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에 이렇게 종이에다가 제사 지낸 음식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아서 여기다가 종이에다가 깔아가지고 왜 우리 음식 싸주잖아요. 왜 제사 지내고 나면 누가 오면 이렇게 음식을 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음식을 깨끗한 종이에 깔고 이렇게 그 제사 지낸 음식을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절을 하거든요.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방향이 문이 남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문이 북쪽으로 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 그 정화조가 있는데 여기에 놓고 이렇게 남쪽으로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왜냐면 여기에 놓고 절을 하게 되면 나무 집에 절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남쪽이잖아요. 그러면 그 남쪽에 절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뜨거워요. 그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들어와요. 더워요.
그러니까 북쪽 기운이 시원하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남쪽으로 절을 하고 나니까 덥더라고요. 뜨거운 기운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보일러 틀어놓고 샤워하는 기분. 보일러 틀어놓고 샤워하는 기분. 그러니까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기분. 약간 그런 느낌. 그 약간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그런 느낌. 그렇다면 이쪽일 때는 아팠고, 이쪽일 때는 아팠고, 이쪽은 시원했고, 이쪽은 뜨거웠고, 그죠? 어, 물론 사람 자기 성향을 알아야 돼요. 자기 시간을, 자기가 어떤 성향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자기가 지금 수인지 목인지 화인지 금인지. 왜냐하면 이게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상승을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어, 그러니까 뭐 만약에 본인이 쥐띠다 그러면 동쪽으로 절을 하면 나무의 기운을 받으니까 이렇게 성장을 하겠죠. 제가 동쪽으로 절사를 지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고, 집에 큰 일이, 돈 많이 나갈 일이 벌어졌는데 돈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줘서 돈을 안 나갔어요. 어, 동쪽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 그러니까 북쪽으로 해서 시원해지면 상체가 차가워지겠죠. 그죠? 상체가 차가워지겠죠. 그죠? 상체가 차가워지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활동성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상체가 뜨거워지면 몸이 무겁겠죠. 그죠? 몸이 무거우니까 상체가 잘 못 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쪽으로 이 금의 기운을 받으면 인간관계가 자꾸 이렇게 끊어져요. 칼이니까, 이게 보통 쇠는 칼이라고 보는 거니까 끊어져요. 인간관계가 하나 둘씩. 뭐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좋은 점은, 글쎄,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되나? 돈이 계속 들어와요. 어, 돈이 계속 들어와요. 크든 작든, 하여튼 뭐 어쨌든 돈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와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향이 만약에 이 금이다. 자기가 만약에 금이다. 금 성향을 갖고 있어서 금의 기운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 라고 했을 때 서쪽으로 절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해가 이렇게 떠서 이렇게 지잖아요. 서쪽으로 절을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아요. 어, 해가 지니까. 그래서 북쪽에다가 절을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해가 중천이잖아요. 북쪽은 해가 중천이잖아요. 동쪽에서 이렇게 떠서 서쪽으로 이렇게 지니까, 그죠? 해가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그럼 해가 지는 쪽보다는 만약에 정 방향이 안 되면 동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김씨라서 어, 자기가 그러니까 성향이 금이라서 나는 금길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안 좋은 기운을, 나는 금으로 칼로 찔러도 칼이 나를 뚫지를 못한다. 뭐 이렇게 됐을 때 서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리고 북쪽도 괜찮죠. 북쪽은 근데 우리 아버지 경우를 봤을 때 금의 기운을 받으면 물이, 우리 아버지는 이제 물 기운이니까 금의 기운을 받으면 물이 썩는다. 물이 썩는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요건
솔직히 금기운은 쇠 기운은 조금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방향을 만약에 상체가 굉장히 차와요. 상체가 너무 차가워요. 막 상체가 너무 차와서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은 남쪽으로 절을 하세요. 그죠? 아니면 저같이 제가 원래 했던 것처럼 이 음복이라 그러나 이 마지막 이걸 하는 걸 남쪽으로 하고 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남북쪽으로 제사는 북쪽으로 절은 남쪽으로 본인이 나가서 남쪽에 절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족들은 차갑고 본인은 뜨겁고 그죠? 뭐 그렇게 되겠죠. 왜 그 상체가 너무 차가우신 분들이 있어요. 너무 상체가 너무 차가우신 분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특히 어르신들은 그런 병에 잘 걸리거든요. 추운 한파가 이렇게 오면 그런 게 잘 걸리세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오히려 남쪽을 향해서 절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젊은 사람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북쪽으로 절을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왜냐면 사람이 일을 하면 열이 나니까 북쪽이 시원한 물로 시원한 기운으로 상체를 차갑게 하체를 뜨겁게 만드는 게 한의학의 어떤 사상하고도 맞아떨어지고 그게 다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동쪽이 또 확실한 걸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동쪽으로 절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상속을 받았고 돈 들어갈 일이 안 들었다. 큰 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누군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안 들었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북쪽 이제 원래 북쪽으로 제사를 지내본 게 원래 처음인데 아직까지는 시원해요. 몸도 안 아프고 몸이 일단 안 아파요. 몸이 예전보다 훨씬 덜 아파요. 뭐 어찌됐건 어떤 식으로든 몸이 덜 아프고 제가 이쪽으로 제사 때 남쪽으로 다시 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상체가 아직도 약간 따뜻하긴 해요. 하체가 약간 차갑고 상체는 따뜻하고 그렇긴 한데 지금 막 두 가지 기운이 제 몸속에서 충돌하겠죠. 만약에 북쪽의 물기운과 남쪽의 화기운이 만약에 그렇게 남북쪽으로 절을 했으면 제 몸에서 이렇게 뜨거운 기운 차가운 기운이 그죠? 소용돌이를 치겠죠. 근데 상체가 차가운 게 젊은 사람들한테는 좋죠. 왜냐면 열이 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년에 최소한 제사를 두 번 지내잖아요. 그죠?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추석에 한 번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북쪽의 차가운 기운으로 재충전을 해라 뭐 이런 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지 그죠? 제가 재밌는 현상이라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사주 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 풍수지리 같은 거하고도 어느 정도 상관이 있죠. 그죠? 집 지을 때 될 수 있으면 방향을 잘 보고 남향으로 짓고 그래야 북쪽으로 하기 편하죠. 그 인테리어 아파트나 인테리어 할 때도 만약에 문이 이렇게 있고 뭐 부엌이 이렇게 있고 거실이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사 지내 여기서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지내나요? 어떻게 지내지? 그러니까 그런 방향 같은 것도 잘 생각해보고 아파트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방을 이렇게 큰 걸 하고 뭐 이렇게 지내든지 그죠? 아파트 방향도 잘 살펴보시고 어디가 북쪽인지 지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지내는 거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북쪽으로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저는 나무 석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좋죠. 제 사주는 저는 목성을 갖고 있고 화기도 있고 토기도 있어요. 토기도 있기 때문에 어,
이 수가 들어오면 좋아요. 시원한 수가 들어오면 나무가 잘 자라겠죠. 그또 약간 따뜻하니까 화가 나무를 극하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죠. 화가 줄어들 테니, 그죠? 화가 줄어들 테니 크지 않고 나무가 쭉쭉 성장을 할 수 있겠죠. 물이 들어오면, 그죠? 그럼 만약에 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화기운이 쇠를 녹이겠죠. 화기운이 쇠를 녹이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무거워지죠, 몸이, 그죠? 약간 뭐랄까 철갑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 그 소나무 같은 느낌이 되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막 이렇게 철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형상, 그러니까 소나무처럼 뭐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여기하고 여기가 턱이 되고, 그죠? 제가 불이 꽤 센 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온도가 이렇게 아무래도 금 온도 괜찮긴 해요, 그죠? 화하고 금하면 쇠 녹인다고 금이 다 에너지가 다 소비가 될 테니, 그죠? 에너지가 다 없어지겠죠. 어쨌든 저는 목성이기 때문에 화기를 좀 눌러야지 저한테는 되게 좋아요. 뭐 아무튼 화기를 누르려면 맑은 물이 있어야 되겠죠. 금쇠보다는 맑은 물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만약에 금의 성향이 쇠금의 성향이 강한 사람과 사귀게 되면 몸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왜냐면 자꾸 저한테 자꾸 쇠가 들어오니까, 용광로에 쇠가 자꾸 차게 되면 용광로 무거워지죠. 그 대신 이제 뭐랄까 금속성에 있는 여성은 저를 보면 환장할 가능성이 되게 크죠. 세니까 용광로에 뛰어들고 죽겠죠. 뭐 이론상은 그래요, 그죠? 이론상은 그래요. 사주가 만약에 맞다면 금속성을 가진 여성은 저를 보면 굉장히 좋아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뜨거워서 못 견디죠, 그죠? 재밌죠, 그죠? 이 사주라는 게 참 재밌어요. 요거를 잘 알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미신 같지만 요것만 잘 분석하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만약에 큰 재앙도 조심해서 막아낼 수 있고, 그죠? 이걸 잘 이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미신이라고 던질 게 아니라 어차피 할 거, 그죠? 우리가 왜 게임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어디 가면 만약에 뭐 배틀그라운드 다 칩시다. 어디 낙하산 타고 어디 딱 떨어지면 그 집에 뭐 기관총이 있고, 그죠? 어디 가면 총알이 많고, 어디 가면 수류탄이 많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걸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면 자기한테 좋은 거예요. 그죠? 원래는 수속성이 강하죠. 그죠? 수속성이 강하죠. 원래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미 중국에는 지금 질병이 창궐하고 있긴 하지만 냉해서 죽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수기운이 강하니까. 그죠? 물하고 관련된 어떤 차갑죠. 상체가 차가워서. 그러니까 음기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상으로 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 그죠? 만약에 본인이 화기가 좀 있었는데, 만약에 화가 있었다, 그죠? 자기가 어떻게 사주상에 화가 있었다, 그럴 때 원래 이제 물이 들어오면 이제 음력이니까 물이 들어오면 불을 다 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이 다 꺼버릴 테니까 안 좋죠. 왜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화기도 필요하거든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해요. 너무 차가워 버리면 사람이 못 사니까. 사람은 그거잖아요. 뭐지? 포유류, 그러니까 온혈 동물이잖아요. 체온이 36.5도를 체온이 36.5도가 돼야지 잘 살아갈 수,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36.5도 이하로 떨어지면 힘들겠죠. 여러분들이 보면 음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 음기가 어떻게 들어오냐면 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몸에 음기와 양기는 빙글빙글 돌아요. 이렇게 회전을 해요. 위에 게 밑으로 올라오고 밑에 게 위로 올라오고 뭐 이렇게 빙빙 돌아요. 지구가 자전하듯이 사람의 몸도 뜨거운 기운,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죠? 근데 질병이 들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여기만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병이에요. 보통 제가 보기에는 심장까지라고 봐요. 심장까지라고 보고 한 이 정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가 음기예요. 여기가 다 음기가 되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차갑겠죠. 그죠? 이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만져보면 손발이 차요. 어, 손발이 되게 차요. 보통 이렇게 보면. 그냥 그렇게 어때 항생제 넣죠? 항생제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항생제를 넣으면 몸에 열이 나죠. 그죠? 몸에 열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으면 여기에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을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겠어요? 이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러니까 머리는 차갑게, 하체는 따뜻하게. 그죠? 이렇게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발기 남자는 이제 잘 되고 그렇죠. 그 운동 선수들이 이 몸 상태를 만들려고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매일같이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스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루에 막 주구장창 헬스장 앉아가지고 운동하는 이유가 이 상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돼야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하고 맞죠. 지금 이건 질병이고 이거는 정상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야 건강한 거예요. 지금 이 상태니까 이게 질병에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뜨거운데 양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이렇게 밑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고 양기가 이제 밑으로 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건강한 거예요. 그 상체가 차오니까, 상체가 차온 거는 이렇게 운동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건 그 뭐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향과도 일치하죠. 수니까 파란색이고 남쪽이 화기니까 빨간색이고. 이 상태가 되면은 또 잘 되죠. 아마 손도, 요 상태가 된 사람은 손도 좀 차가울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손이 차가운 사람도 있고 따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양이는 손이 따뜻할 수도 있어요. 체질적으로. 이제 차가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체질인 사람은 오한이 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기 직전 상태예요. 이게 이제 더 올라가면 이 화기가 더 올라가잖아요. 머리 쪽으로. 그럼 죽는 거예요. 저는 사람 죽는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병원에 부모님들 간병하면서 사람 죽은 거 되게 이렇게 막 죽어가는 거 있죠. 마지막 임종.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죽냐면, 약간 더 무서운 얘기로 가네. 어떻게,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그냥 자연사일 경우, 소위 말하는 호상, 그냥 수명이 다해서 돌아가실 경우는 어떻게 돌아가시냐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기침을 한번 해요. 용을 쓴다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마지막 힘을 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끌려가기 싫어하는 듯한 그런 느낌. 누가 이렇게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안 갈란다 하면서 막 이렇게 버티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한번 소리를 팍 질러요. 마지막에 소리를 한 팍 지르고 그리고 돌아가세요. 눈을 탁 감아버리죠.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예요. 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중국 우한 폐렴 그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음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기가 위로 상승을 하면서 폐에 있는 미세 혈관들을 터뜨려 버리죠. 고혈압이 돼서 이걸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염증이 생기겠죠. 왜냐면 아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폐렴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폐 속에 미세한 혈관이 터져서 그런 거예요. 그걸 엑스레이로 찍으면 아마 폐렴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한폐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거 염증 같은 거는 일단 내려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일단 이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이 상태로 만들고 난 이후에 항생제를 써야죠. 그럼 죽을 테니까. 여기서 이 상태인데 항생제를 써버리면 죽죠. 열이 더 올라갈 테니까. 그죠? 이 상태로 사람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항생제는 여러분들이 맞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맞고 나면 열이 엄청나게 나요. 맞아? 그게 일종의 본드 같은 그런 거예요. 왜 본드 이렇게 붙이면 본드를 손에 이렇게 묻혀보신 분들 알겠지만 열이 나서 손이 이렇게 붙어버리죠. 그게 항생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조직들을 열이 나서 그 조직들이 붙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게 항생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항생제를 쓰면 큰일 나겠죠. 그죠? 열이 더 위로 올라올 테니까 여긴 지금 거의 아마 얼음장 같을 거예요. 손발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기장판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장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열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래야 이렇게 사람이 살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역학조사가 가능하겠죠. 어디서 뭘 먹었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어디 갔다 온 이후에 쓰러졌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제사 지내는 방향에 따라서 들어오는 기운이 달라진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